인생의 어느 지점에 서면 사람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내가 쥐고 있다고 믿어왔던 것들 중 상당수는 사실 처음부터 내 손 안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지금 인생의 속도가 자연스럽게 느려진 나이에 와 있습니다. 앞만 보고 달리던 시절을 지나 멈춰서서 흐름을 바라보게 된 시기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선택을 했고 더 많은 선택을 하지 못한 채 흘려보냈습니다. 우리는 흔히 운과 행운을 우연이라 부르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그 우연은 늘 어떤 방향을 향해 쌓여왔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변수 속에서도 삶의 균형은 아주 작은 틈에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어 보이지만 마음 한켠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이 자리를 잡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듯한데 어딘가 미세하게 어긋나 있다는 감각 말입니다. 저는 그 어긋남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지 오래 생각해 왔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차분히 꺼내보려 합니다. 만약 이 생각이 당신의 마음에 닿는다면 조용히 좋아요와 공유로 함께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도 아마 비슷한 시간을 지나왔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어느 날 문득 삶의 속도가 마음과 어긋난다는 느낌이 스칠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그 감각을 오랫동안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피곤해서 그렇다고,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혹시 당신도 한 번쯤은 같은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면 지금 이 흐름을 자신의 이야기처럼 조용히 따라와 주었으면 합니다. 나는 평생 성실함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여겨왔습니다. 맡은 일은 끝을 봐야 했고 부탁은 가능하면 거절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어른의 태도라고 생각했고 사회에서 살아남는 방법이라 여겼습니다. 그 기준은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기둥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기둥이 점점 숨을 막히게 하는 벽으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내 삶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직장도, 인간관계도, 일상도 그럭저럭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오랫동안 문제를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선택이 곧 행동이었습니다. 생각이 길어지기 전에 몸이 먼저 움직였고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다시 시도할 힘이 있었습니다. 실패는 배움으로 이어졌고 다음 기회를 위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선택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하나의 결정이 가져올 결과를 지나치게 오래 계산하게 되었고 그 계산 속에서 나는 점점 움츠러들었습니다. 신중함이라고 부르고 싶었지만 솔직히 말하면 두려움에 가까웠습니다. 더 이상 쉽게 회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 한켠에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삶이 안정되었다고 느끼는 시기에는 사람의 감각이 무뎌지기 쉽습니다. 반복되는 일상은 안전한 울타리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변화를 가리는 장막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그 장막 안에서 나 자신을 점점 놓치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사건이 없었기에 문제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큰 불행이 없다는 이유로 작은 불편함들을 계속 미뤄두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정직했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답답함이 조금씩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나는 늘 같은 선택을 해왔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이해하려 했고 선을 긋기보다는 넘어주기를 택했습니다.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았고 불편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불편함은 늘 내 안에 남았습니다. 말하지 않은 감정들은 사라지지 않고 마음속 깊은 곳에 쌓였습니다. 나는 그것을 책임감이라고 불렀지만 지금 돌아보면
스스로를 돌보지 않는 방식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누군가의 부탁을 듣는 순간 이미 마음이 먼저 지치는 나를 발견했습니다. 아직 대답도 하지 않았는데 머릿속에서는 어떻게 시간을 쪼개야 할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정말로 도와주고 싶어서 이 선택을 하는 것일까? 아니면 거절하는 순간 내가 무너질까봐 두려운 것일까? 그 질문은 나를 오래 붙잡았습니다. 쉽게 답할 수 없었고 외면한다고 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이쯤에서 나는 스스로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동안 자신의 삶에서 반복되어 온 선택들을 잠시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늘 같은 방향으로 기울어 있던 결정들이 있었는지, 그 결정들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이었는지 말입니다. 이 질문은 정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의 마음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바라보게 할 뿐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운과 선택의 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결과를 운명이라고 부르지만 그 운명은 갑자기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어느 방향으로 흐를 뿐입니다. 그 흐름은 눈에 잘 띄지 않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멀리 와서야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나 역시 그랬습니다. 익숙함이라는 이름의 편안함 속에서 나는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삶은 더 이상 넓어지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가능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손을 뻗을 용기가 줄어들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나이 탓으로 돌렸고 세상이 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며 지금의 방식이 전부는 아니라는 교용한 속삭임이었습니다. 그 속삭임은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 소리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보는 일은 언제나 불편합니다. 특히 오랫동안 옳다고 믿어온 태도와 기준을 다시 바라봐야 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지나지 않고서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도 함께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약 당신도 지금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면 그 감정을 밀어내지 말고 잠시 곁에 두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이 과정에서 하나의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서서히 눈에 띄지 않게 방향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아주 사소한 선택에서 비롯됩니다. 그 선택들이 반복될수록 삶의 흐름은 조금씩 다른 곳을 향하게 됩니다. 나는 이제 그 흐름을 차분히 되짚어 보려 합니다. 어디에서부터 어긋나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다시 세워야 하는지를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다면 당신 역시 자신의 흐름을 함께 돌아볼 준비가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는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를 먼저 물었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멈춰야 하는지를 묻게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갑작스럽지 않았습니다. 작은 피로가 반복되고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쉽게 가라앉는 순간들이 이어지면서 서서히 찾아왔습니다. 나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마음은 예전처럼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조용히 앉아 있으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도 깊은 피로가 느껴졌습니다. 몸의 피로가 아니라 마음의 피로였습니다. 해야 할 일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지 못한 것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것들은 대부분 타인의 기대였고 내가 스스로에게 부과한 역할들이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인가 나 자신의 기준보다 주변의 기준에 더 민감해져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나는 늘 경계선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나와 타인 사이의 거리, 일과 쉼의 구분, 책임과 호의의 차이를 명확히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성숙한 태도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태도는 나를 점점 소진시키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성실함이라고 불렀지만 사실은 나 자신을 뒤로 미루는 습관이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지금의 내가 처음 사회에 나왔던 시절의 나를 만난다면 과연 같은 선택을 권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질문 앞에서 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내가 살아온 방식이 틀렸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대로 반복하라고 말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나의 선택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역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가족 안에서, 사회 안에서, 관계 속에서 맡게 되는 역할들입니다. 문제는 그 역할이 고정될 때 발생합니다. 나는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 역할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늘 이해하는 사람, 늘 책임지는 사람, 늘 먼저 양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역할은 나를 안전하게 만들어 주었지만 동시에 나를 보이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잠시 멈춰 생각해 보아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며 스스로에게 붙여온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역할이 여전히 나를 지켜주고 있는지 말입니다. 이 질문은 자신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현재의 나에게 맞는 옷인지 확인해 보자는 제안일 뿐입니다. 나는 점점 관계 속에서 숨이 막힌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기 전부터 에너지를 계산하게 되었고 만남이 끝난 뒤에는 설명할 수 없는 허탈함이 남았습니다. 상대방이 잘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은 나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말할 수 없었습니다. 기대를 저버리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대를 모두 감당하는 삶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마음은 언젠가 신호를 보냅니다. 나의 신호는 무기력이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이 줄어들고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를 무난하게 넘기고 있었지만 그 무난함이 나를 점점 비워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상태를 평온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운이라는 것은 언제나 멀리서 다가옵니다. 갑작스러운 행운도 예상치 못한 불운도 사실은 오랜 시간 준비된 결과입니다. 나는 그 준비 과정에 나의 선택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어떤 선을 넘었는지, 어떤 선을 지키지 않았는지가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깨달음은 조용했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이쯤에서 나는 스스로에게 또 하나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지금 이 상태가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은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재를 직시하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나는 더 이상 회피할 수 없었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선택 하나가 마음의 균형을 바꾸고 그 균형이 삶의 흐름을 바꾼다는 사실을 나는 조금씩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거절하지 못한 한 번의 선택, 무리해서 감당한 한 번의 책임, 스스로를 뒤로 미룬 한 번의 결정이 쌓여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지만 분명 나의 몫이었습니다. 변화는 늘 불편함을 동반합니다. 익숙한 방식을 내려놓는 일은 그동안 쌓아온 나의 정체성을 흔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나는 오랫동안 그 불편함을 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피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미룰수록 더 깊이 남는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배웠습니다. 만약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 한편이 조용히 반응하고 있다면 그 반응을 억누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은 잘못된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삶이 보내는 정직한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나는 그 메시지를 늦게서야 받아들였지만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생각의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제 삶을 다시 정리하려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모든 것을 바꾸겠다는 결심은 아닙니다. 다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다시 긋고 지켜야 할 거리를 회복하려는 마음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삶의 호흡이 달라진다는 것을 조금씩 느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떤 선택 앞에 서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나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는 조금 더 천천히 이어서 말하려 합니다. 나는 그 이후로 내 하루를 조금 다른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하루를 얼마나 잘 버텼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이제는 하루가 나에게 무엇을 남겼는지를 묻게 되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공간, 같은 사람들 속에서도 질문이 달라지니 감각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익숙함이 편안함이라고 믿었습니다. 지금은 익숙함이 생각을 멈추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더 자주 떠올리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마음은 이미 하루를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비슷하겠지, 오늘도 무사히 넘기면 되겠지 하는 생각 말입니다. 그 생각이 나를 안정시키는 동시에 가두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한동안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안전하다는 느낌은 때로는 변화의 신호를 흐리게 만듭니다. 나는 그 안전함 속에서 조금씩 스스로를 닳게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도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 미덕이라고 여겼습니다. 물론 그 생각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나는 듣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상대의 감정과 기대를 그대로 안고 돌아오는 일이 반복되면서 내 안에는 처리되지 않은 말들이 쌓여갔습니다. 그것들은 밤이 되면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왜 그렇게까지 해야 했을까요? 그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쉽게 답할 수 없었습니다. 인정받고 싶었는지, 필요 없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는지, 아니면 갈등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는지, 아마 그 모든 이유가 조금씩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이 나를 점점 작아지게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점에서 나는 당신에게도 조용히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며 반복해온 행동 중에서 이유를 묻지 않고 해왔던 선택은 없었는지 말입니다. 그 선택이 정말로 당신을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오랜 습관이 되어버린 역할이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느 날 오래된 메모 하나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 적어둔 다짐이었습니다. 그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를 잃지 말 것. 그 문장은 그때의 나에게는 막연한 문장이었지만 지금의 나에게는 아주 구체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는 나를 잃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삶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들이 있습니다. 그 경계는 법이나 규칙처럼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쉽게 무너집니다. 관계의 경계, 책임의 경계, 감정의 경계는 지켜지지 않을 때 바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대신 서서히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나는 그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를 오랫동안 무시해 왔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나는 결정 앞에서 망설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작은 선택에도 에너지가 필요했고 그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또다시 타인의 기준에 맞추는 선택을 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당장은 편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편안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점점 더 지쳐갔고 그 지침은 휴식으로도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나를 위한 공간이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루 중 어느 순간에도 온전히 나에게 돌아오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생각조차도 늘 누군가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 상태가 지속되면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잊게 됩니다. 나는 바로 그 지점에 서 있었습니다. 이 깨달음은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이상하게도 숨이 트이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문제를 인식하는 순간 변화의 가능성도 함께 보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직 무엇을 어떻게 바꿀지 명확히 알지 못했지만 적어도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더 이상 갈 수 없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는 운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운이란 나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고만 여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운이 머물 수 있는 자리를 내가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마음과 삶의 여유가 없다면 그 기회는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나는 그동안 스쳐 지나간 많은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혹시 당신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면 그 기억을 부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나간 선택을 후회하기보다 그 선택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바꾸면서 비로소 나 자신에게 조금 관대해질 수 있었습니다. 삶의 방향을 바꾼다는 것은 거창한 결심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아주 작은 태도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이제 모든 부탁에 즉시 대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잠시 생각할 시간을 갖고 내 마음의 상태를 먼저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그 짧은 멈춤이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거절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것이 불편했고 침묵이 관계를 해치지는 않을지 걱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지킨 선은 오히려 관계를 더 오래 지속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만이 성의는 아니었습니다. 이 변화의 과정에서 나는 스스로에게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다시는 나의 감각을 무시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불편함을 느끼는 순간 그것을 이유 없이 덮어두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그 약속은 나를 더 예민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삶을 더 또렷하게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조금 느려지고 있다면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삶을 다시 바라보는 속도는 빠를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나는 아직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전보다 나 자신에게 조금 더 가까워졌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작은 변화가 나에게 어떤 선택을 요구했는지, 그리고 그 선택 앞에서 내가 어떤 감정을 마주했는지를 이어서 말해보려 합니다. 변화를 인식한 이후에도 삶은 곧바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더 많은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예전의 방식에 익숙했기 때문에 새로운 태도는 늘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선택하든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예전처럼 모두 받아들이면 다시 지칠 것 같았고 거리를 두면 스스로가 냉정해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사이에서 나는 오래 머물렀습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그 혼란은 더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상대는 변하지 않았는데 나만 달라지려 하니 균형이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이어지던 대화가 잠시 멈추는 순간도 있었고 나의 침묵을 낯설어하는 시선도 느껴졌습니다.
그때마다 마음 한편에서 오래된 두려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혹시 내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나는 그 생각을 부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끝까지 따라가 보았습니다. 정말로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된다면 그 관계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스스로에게 묻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질문은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솔직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관계의 본질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관계는 유지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서로를 살아있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말입니다. 그 질문 앞에서 나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답을 서둘러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의 반응을 관찰했습니다. 누군가의 연락이 늦어졌을 때 느끼는 감정, 예전만큼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을 때의 불안,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의 안도감까지 모두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두려워했던 많은 일들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관계는 생각보다 쉽게 무너지지 않았고 나의 침묵은 오히려 대화를 더 차분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모든 관계가 그대로 유지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거리가 생긴 관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파괴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삶의 공간을 다시 숨쉬게 만들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나는 다시 한번 당신에게 말을 건네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지켜온 관계 중에서 그 무게가 너무 커서 자신을 잃고 있다고 느낀 적은 없었는지 말입니다. 이 질문은 결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스스로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할 뿐입니다. 그 바라봄만으로도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는 점점 나의 하루에 작은 여백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러 약속을 줄이고 아무 일정도 없는 시간을 남겨두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시간이 불안했습니다. 무엇인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게으르게 보이지는 않는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러나 그 여백 속에서 나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 없이 시간을 보내는 일, 천천히 숨을 고르는 일, 아무 의미 없는 생각을 허락하는 일은 생각보다 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시간 동안 나 자신과 다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대화는 조용했고 질문보다 느낌에 가까웠습니다. 지금 괜찮은지, 지금의 속도가 나에게 맞는지 묻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여백은 선택의 방식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전에는 결정이 곧 의무처럼 느껴졌다면 이제는 선택 앞에서 한 번 더 머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즉시 답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사실을 몸으로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 잠깐의 머무름은 나를 무책임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신중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모든 선택이 쉬워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망설임은 있었고 때로는 이전 방식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나는 나의 상태를 먼저 살폈습니다. 지금 이 선택이 나를 더 소모시키는지 아니면 지켜주는지 스스로에게 묻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 질문은 단순했지만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삶에서 균형이란 완벽한 상태가 아니라 계속해서 조정되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한 번에 모든 것을 바로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금씩 어긋난 부분을 인식하고 가능한 만큼만 조정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패도 있었고 다시 흔들리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다른 점은 그 흔들림을 숨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흔들리는 나 자신을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 흔들림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감각이 살아있다는 것은 다시 방향을 잡을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깨달음은 나에게 작은 용기를 주었습니다. 더 이상 완벽하려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용기였습니다. 이 변화의 흐름 속에서 나는 운이라는 개념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운은 통제할 수 없는 것이지만 받아들일 준비는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늘 가득 차 있다면 아무것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나는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안고 있었고, 그래서 새로운 가능성을 맞이할 공간이 없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삶에도 비슷한 가득 찬 지점이 떠오른다면 그 지점을 잠시 바라봐도 좋겠습니다. 무엇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여전히 필요한지 말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선택일 수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나는 아주 사소한 결정 앞에서 이전과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 선택은 겉보기에는 큰 의미가 없어 보였지만 나에게는 분명한 전환점이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 나의 삶이 조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감각은 조용했지만 확실했습니다. 그 이후로 나는 선택의 결과보다 선택의 태도를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보다 그 결정을 내릴 때 나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더 오래 기억하려 했습니다. 그 태도는 나를 더 안정되게 만들었고 삶의 리듬을 조금씩 회복하게 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따라오고 있다면 당신 역시 자신의 리듬을 떠올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나에게 맞는 속도가 무엇인지 말입니다. 이 질문은 서둘러 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마음속에 남겨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나는 그렇게 질문을 품은 채 다음 선택의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열기 직전의 이야기를 다음으로 이어서 들려주려 합니다. 그 문 앞에 서 있던 시간은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선택을 미루고 있다는 자각은 분명했지만 서두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이제 빠른 결정이 늘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충분히 머무르지 않은 선택이 나를 더 먼 길로 데려갔다는 경험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나는 멈춰서서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먼저 바라보려 했습니다. 두려움은 늘 명확한 얼굴을 하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관계라는 이유로, 혹은 지금까지 그래왔다는 습관의 형태로 다가옵니다. 나는 그 두려움들을 하나씩 분리해 보았습니다. 정말로 감당해야 할 책임인지 아니면 익숙해서 놓지 못하는 짐인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 질문은 생각보다 많은 침묵을 요구했습니다. 침묵 속에서 떠오른 것은 과거의 장면들이었습니다. 특별히 극적인 순간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날들이었습니다. 그저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어 고개를 끄덕였던 순간, 피곤함을 감추고 괜찮다고 말했던 저녁, 나중에 하자며 나 자신을 밀어두었던 선택들이 조용히 스쳐갔습니다. 그 장면들은 모두 작은 것이었지만 하나로 모이면 분명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나아가지 않으면 나는 언젠가 나 자신에게 설명할 수 없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말할 수 없고 언제부터 잘못되었는지도 모른 채 그저 피곤한 사람으로 남게 될 것 같았습니다. 그 예감은 나를 서서히 압박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나는 처음으로 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바꾸는 선택이 아니라 적어도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선택이었습니다. 그 선택은 겉으로 보면 아주 소박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는 꽤 큰 용기를 요구했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요청 앞에서 즉시 대답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시간을 달라고 말해보기로 했습니다.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심장이 조금 빨리 뛰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서운해하지 않을까, 나를 다르게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돌아온 반응은 생각보다 담담했습니다. 상대는 잠시 고개를 끄덕였고 대화는 그 자리에서 끝났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이 나를 오래 붙잡았습니다. 나는 그날 밤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불안해서가 아니라 이상하게도 마음이 맑아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선택 하나가 이렇게 큰 감각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내가 나를 지키는 선택을 했다는 감각을 말입니다. 그것은 자랑도 아니었고 승리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아주 조용한 안정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나는 비슷한 순간들을 몇 번 더 맞이했습니다. 매번 같은 용기가 필요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번 나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은 필요했습니다. 나는 선택 앞에서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을 정해두었습니다. 이 선택이 끝난 뒤 나는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게 될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은 결과보다 태도에 집중하게 해주었습니다. 물론 모든 선택이 만족스러웠던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거절한 뒤에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했고 괜히 불필요한 벽을 세운 것은 아닐까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회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예전의 후회가 나를 깎아내리는 방향이었다면 지금의 후회는 나를 점검하는 방향이었습니다. 그 차이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는 관계의 성격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나의 역할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나의 상태가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 변화는 관계를 차갑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를 줄여주었고 말하지 않아도 되는 감정을 덜어주었습니다. 나는 그제야 관계에도 숨쉴 공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속에서 어떤 장면이 떠오르고 있다면 그 장면을 잠시 붙잡아도 괜찮습니다. 바로 결론을 내리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 장면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어떤 감정을 남기고 있는지를 느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변화는 언제나 인식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점점 나의 하루를 다시 설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시간표를 바꾼 것은 아니었지만 시간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꼭 해야 한다고 믿었던 것들 중 일부는 내려놓을 수 있었고 미뤄두었던 생각들은 조금씩 앞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는 눈에 띄지 않았지만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이 시기에 나는 자주 혼자 걷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한 목적지는 없었습니다. 다만 생각이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두고 싶었습니다. 걷다 보면 생각은 처음에는 바깥으로 향했다가 이내 안쪽으로 돌아옵니다. 그 안쪽에서 나는 오래된 질문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나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그리고 그 중요함을 어떻게 지켜왔는가 하는 질문들이었습니다. 그 질문들 앞에서 나는 더 이상 자신을 속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완벽해질 생각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전처럼 나 자신을 희생의 기준으로 삼지는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 다짐은 크지 않았지만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나의 삶을 다시 중심으로 되돌려 놓는 기준이었습니다. 이 지점은 분명한 전환점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나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 더 많은 선택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다른 점은 그 선택들을 혼자서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감각이었습니다. 만약 이 흐름이 당신의 마음에도 어떤 울림을 남기고 있다면 지금 당장 무언가를 바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한 가지, 자신의 선택을 조금 더 의식해 보는 것부터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나는 그렇게 작은 의식의 변화가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또 하나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문은 이전보다 조금 더 선명합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보다 무엇을 더 이상 반복하지 말아야 할지가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문을 열면서 마주한 감정과 그 이후의 변화에 대해 더 솔직하게 말해보려 합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까지의 흐름을 한 단계 더 깊은 곳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그 문을 열기 전의 감정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이제 두려움을 밀어내기보다 곁에 둔 채로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용기라기보다는 익숙해짐에 가까웠습니다. 나 자신의 감정과 함께 걷는 법을 조금 배운 셈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간 이후의 삶은 극적으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같은 공간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내 안의 기준은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모든 상황을 해결해야 할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해결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감정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인정은 생각보다 큰 자유를 주었습니다.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말의 속도였습니다. 예전에는 대답이 늦어지면 불안해졌습니다. 침묵이 생기면 그 틈을 채워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이제는 그 침묵을 그대로 두는 연습을 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에 말하지 않는 일은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를 아껴주었습니다. 그 에너지는 나 자신을 돌보는 데 쓰일 수 있었습니다. 나는 또한 나의 한계를 조금 더 솔직하게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할 수 없는 일에 대해 설명하려 애쓰기보다 지금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처음에는 어색했고 때로는 미안함을 동반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한계를 말하는 것은 관계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래가게 만드는 선택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과정에서 몇몇 관계는 자연스럽게 형태를 바꾸었습니다. 예전처럼 자주 만나지 않게 된 사람도 있었고 대화의 깊이가 달라진 관계도 있었습니다. 그 변화는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여백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여백 속에서 나는 나 자신과 더 자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공허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나는 과거를 다시 훑어보며 어떤 선택들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는지 천천히 되짚었습니다. 후회보다는 이해에 가까운 감정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그때의 최선을 다했음을 인정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인정은 과거를 놓아주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삶을 돌아보며 나는 하나의 흐름을 발견했습니다.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순간들은 대부분 나의 선이 흐려졌을 때 찾아왔습니다. 그 선은 고집이나 이기심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는 최소한의 기준이었습니다. 그 기준이 무너질 때마다 삶은 조금씩 무거워졌습니다. 나는 이제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깨달음은 나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지게 했습니다. 앞으로의 삶에서 나는 어떤 선을 지키며 살고 싶은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은 거창한 답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상 속에서 반복할 수 있는 작은 기준을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언제 멈출 것인지, 언제 한 발 물러설 것인지,
언제 나를 우선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 말입니다. 이 지점에서 나는 당신에게도 한 번 더 조용히 권하고 싶습니다. 지금의 삶에서 자신이 지키고 싶은 선이 무엇인지 아주 단순한 문장으로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그 문장은 남에게 보여줄 필요도 없고 완벽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스스로에게는 솔직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그 문장은 앞으로의 선택에서 조용한 기준이 되어 줄 수 있습니다. 나는 그 기준을 마음속에 두고 하루를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완벽하게 지켜지지는 않았지만 그 기준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선택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흐름에 휩쓸려 가듯 결정을 내렸다면 이제는 한 번 더 나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확인은 삶의 방향을 조금씩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운에 대한 나의 생각도 이 시기에 많이 달라졌습니다. 운은 여전히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속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이 다가왔을 때 붙잡을 수 있는지 여부는 내가 만들어 온 삶의 상태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늘 지쳐 있다면 좋은 기회가 와도 그것을 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나는 이제 그 여유를 조금씩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유는 나를 더 느리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움직임을 줄여주었습니다. 꼭 필요하지 않은 선택, 습관처럼 반복되던 행동들이 하나둘 사라지면서 삶은 더 단순해졌습니다. 단순해진 삶은 생각보다 안정적이었습니다. 나는 그 안정 속에서 다시 앞으로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흔들리는 날도 있습니다. 예전의 습관이 고개를 들 때도 있고 다시 모든 것을 책임지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나 자신에게 한 가지를 상기시킵니다. 지금의 나는 이전보다 나를 더 잘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인식은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게 도와줍니다. 삶은 여전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어떤 선택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제 결과보다 과정은 더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존중하는 과정에서 나온 선택이라면 그 결과가 어떻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태도는 삶을 조금 더 가볍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따라왔다면 당신 역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의 선택들, 앞으로의 방향, 그리고 자신에게 남기고 싶은 삶의 모습에 대해 말입니다. 이 생각들은 당장 정리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마음속에 머무를 시간을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생각은 시간을 얻을 때 비로소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제 이 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몸의 이야기는 어떤 결론을 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속도로 각자의 방향으로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길 위에서 나 자신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그 사실을 늦게 깨달았지만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 어딘가에 조용히 남아있다면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필요하다면 잠시 멈춰서 자신의 숨결을 느껴보고 지금의 속도가 괜찮은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도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만 당신의 생각은 그 이후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 속에서 당신만의 선택이 조금씩 형태를 갖추게 되기를 조용히 바라봅니다. 이제 나는 지난 시간을 하나의 길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길은 빠르지도 않았고 언제나 분명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 길 위에서 나는 나 자신을 조금씩 되찾았습니다. 더 이상 모든 것을 붙잡으려 애쓰지 않고 놓아야 할 것을 구분하게 되었으며 그 덕분에 마음은 이전보다 훨씬 고요해졌습니다. 지금의 나는 큰 기대도
과도한 불안도 없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나 자신과의 관계는 한결 안정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도 어쩌면 비슷한 시간을 지나왔을지 모릅니다. 말로 다 설명하기 어려운 피로, 이유 없이 찾아오는 공허함, 그리고 문득 멈춰서고 싶어지는 순간들 말입니다. 그것은 특별한 실패나 잘못 때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저 오래도록 자신은 뒤로 미뤄온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각자의 속도로 살아왔고 그 속도는 저마다 달랐을 뿐입니다. 누군가의 삶과 비교할 필요도 나 자신을 재촉할 이유도 없습니다. 나는 이제 삶이 하나의 정답으로 수렴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누구에게나 각자의 선택이 있고 그 선택에는 각자의 사정과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아픔이 있었다면 그것은 잘못의 증거가 아니라 살아왔다는 흔적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아픔 위에 어떤 태도를 쌓아 올릴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을 희생의 기준으로 삼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오래 살아가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내 안에 남은 것은 아주 단순한 원칙 하나였습니다. 삶이 무거워질 때는 더 많은 것을 쥐려고 애쓰기보다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낫다는 생각입니다. 나를 지키는 선을 지킬 때 관계도 삶도 자연스럽게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그 선은 타인을 밀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자리였습니다. 이 원칙은 지금도 나와 함께 조용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기까지 당신의 마음에 머물렀다면 잠시 멈춰 자신의 호흡을 느껴보아도 좋겠습니다.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다음 생각도 언제든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준비가 되었다고 느껴질 때 다시 함께 걸어가면 충분합니다.